네, 김동선님. 바이오 면역 항암 전공 석사임에도 R&D 취업이 어렵네요. 취업은 다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 이런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석사 가면 취업이 더 잘 될 것이다. 중고 신입으로는 취업이 더 잘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석사 가면은 더 타겟이 좁아져요. 내 전문성이 더 좁아지는 만큼 내가 쓸 수 있는 관련성이 있는 게 더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난이도 자체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도 입사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이 일 다니면서 해야 되니까 현저하게 줄어들고, 중고 신입이니까 어느 정도 배운 게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챌린지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러면은 그 챌린지에 통과하면은 이제 합격을 하는 건데, 챌린지에서 잘 통과를 못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중고 신입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 질문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QA 입사 후보에 제품의 FDA 허가를 받는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거는 너무 터무니없네. 아니요, 그 회사가 만약에 FDA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FDA를 목적으로 한다 하면은 그거는 저는 좋은 입사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FDA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 회사 GMP를 퀄리티를 높여나가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강의 때 저는 그런 거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럼 대기업 붙을 때까지 N회차 도전해야 하는 걸까요? 삼성 공채 기준 반년이 훅 지나는데 정말로 대기업을 가고 싶다면 N회차 도전을 계속 해야죠. 그리고 저는 이제 입사 지원을 계속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내 목표 기업이 대기업이다 하면은 여러분들 대기업만 쓰면은 첫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대기업에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첫 면접부터 잘 볼 자신이 있으세요? 물론 첫 면접부터 잘 풀려서 취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건 정말 소수입니다. 확률적으로 보면요, 면접은 보면 볼수록 잘 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가고 싶은 기업이 첫 면접이 된 거야. 거기서 만약에 말실수라도 해봐, 그러면 다음 연도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 목표더라도 어느 기업이든 다 쓰고 다 면접 경험을 보고 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기기 경험이라고는 교육을 통해서 HPLC 이용한 간단한 실험 경험밖에 없는데, 경험 많은 중고 신입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경우인 것 같은데 어필해도 되는 걸까요? 일단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 중고 신입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중고 신입이라고 해서 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어떠한 일을 배울 때요, 진짜 한 분야의 일을 배우더라도 2년 3년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일을 마스터하게 돼, 통상적으로. 근데 중고 신입은 보통 1년 미만이거든요. 1년 미만 동안 일을 잘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중고 신입은 리스크가 있어. 본인 경험에 대해서 잘 아느냐에 대한 챌린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너 적응 못한 거 아니야? 에 대한 챌린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HPLC 이용한 간단한 실험 경험, 이거 쓰세요. HPLC 못 쓴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요. 다 떨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을 해나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변해가는 GMP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부서에서 실험 방법을 개발하고 싶다. 도미니언님 지금 R&D 준비하시나요? 개발 부서도요, 그냥 개발 부서냐, 분석법 개발이냐, 뭐 실험 방법 개발 부서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냥 개발 부서는 약간 RA 쪽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분석법 개발 측면으로 지원을 하신다 하면은 좀 더 포괄적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변해가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실험법을 보완하고 개발해 나가겠다, 수준을 더 높여 나가겠다, 이런 측면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현직자님 QA 밸리데이션 업무할 때 내용 고형제에서 주사제 쪽으로 직무를 바꿀 경우 업무적으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나요? 그리고 케미컬 QA랑 바이오 QA 중에 어떤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내용 고형제에서 주사제 쪽으로 넘어가면 업무 난이도가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주사제 쪽이기 때문에 무균을 다뤄야 되잖아요. B그레이드, A그레이드 그런 쪽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환경 관리 수준이 올라가서 그만큼 밸리데이션도 할 게 더 많아져요. 그리고 케미컬 QA랑 바이오 QA 중에서 저는 바이오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보통 바이오 의약품을 다룰 때는 퀄리티 수준이 더 높게 하려고 해요. 케미컬은 보통 내수 시장을 노리고 바이오는 보통 수출 시장을 노리거든요. 수출 시장을 노리는 만큼 각 나라의 GMP 규제를 맞춰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 품질 수준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팔 수 있을 정도로 GMP 수준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 QA 같은 경우에 난이도가 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 원료 의약품 회사 들어가면 완제 의약품으로 가기 힘들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가기 힘들 수도 있고요. 제가 다녔던 곳이 완제 의약품 회사였는데 원료 의약품 회사 출신들을 경력을 몇 년 깎았어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경력을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직자님, QA 준비 중에 CSV 직무에 관심이 생겼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업무에 코딩이 필요한가요? 코딩이 필요하진 않아요. CSV 직무면요, 일단 공부를 하세요. CSV에 대해서. 근데 CSV 직무만 파는 거는 비추들입니다. 공고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QA를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되 우선순위로 두는 걸 CSV 직무로 두면서 준비를 하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공부를 한다면은 저희 카페에 완제의약품 가이던스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첨부 자료에 컴퓨터와 시스템 밸리데이션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보고 공부를 하세요. QA/QC 생산 제외 본사 직무 위주로 희망하는데 한 직무만 타겟하기에 공고 자체가 매우
별로 드물고 지원 요건 되는 건 다 넣기엔 퀄리티가 떨어지네요. 하나에 집중해서 원샷 워킬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운도 따르니 몰장하기도. 맞아요. 원샷 워킬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취업 확률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본사 직무 위주로 희망하신다 이러면은 본사 직무는 직무 공통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뿐 아니라 다른 업종도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SOP 작성 실습교육 2일짜리를 수강했었는데 약전을 살짝 훑어보고 개선된 약전으로 SOP를 수정해보는 정도였는데 자소서에 어떤 식으로 어필하면 도움이 될까요? 완벽하게 알지 못하면 오히려 공격받는다고 하셔서 너무 깊은 질문이 들어올까봐 걱정이 났어요.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문이 들어올 거를 미리 염두에 두시라고요.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해서도 준비는 해두시라고요. 지금 저한테 말씀드린 거대로 어필을 하세요. 약전을 훑어보고 SOP에 개정된 내용대로 반영을 했다. 그걸로 이제 어필하시면 돼요. R&D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는 너무 흔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R&D 이야기 후 회사의 지원 동기로 제약업계에서 잘 도입하지 않는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별로 메리트 없는 회사 지원 동기일까요? 저는 이런 것도 좋은데 개인의 가치관을 직무와 엮어서 작성하기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ESG 이런 것도 요즘 규모 있는 데는 다들 강조하는 것 같아요. 저는 ESG 이런 거는 사실 우리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우리는 직무 관점으로 쓰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원 동기 입사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직무 관련된 문항이에요. 여기는 직무 관련 내용을 쓰는 게 맞아. 근데 그 외에 힘들었던 경험이나 성장 과정 이런 거는 직무 관련으로 꼭 안 써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약업계는 공고에 나오는 연봉이 각종 수당을 합한다거나 포괄 임금제라든가 퇴직금 포함 여부로 13으로 나눈다든가 성과급이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적용되나요? 잘 얘기해 주셨어요. 다 회사 각양각색입니다. 지금 적어주신 거대로 회사별로 나눠져요. RA에 관심이 있는데 타 업종에도 있으려나요? 교육 5월에 있다길래 기다리고는 있는데 RA 쪽은 혼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지. RA는 타 업종에는 없죠. RA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교육 들으시길 추천을 드리고 그래서 좀 높은 수준의 기업은 RA 직무는 약사분들이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RA도 당연히 준비를 하시는데 RA뿐 아니라 다른 직무들도 준비하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특허 공부 골치 아프더라고요. 골치 아파요. 특허를 마스터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써먹을까에 대한 관점으로 보세요.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어필할까? 어떤 걸 공부했다고 할까? 이런 걸 관점으로 쓰세요. 어제 QA 자소서 첨삭 받았는데 해외 GMP 인증을 획득하겠다라고 적은 문장 보고 입사 후 회사 GMP 수준 낮은 거 보고 내부 고발할까봐 무섭다는 피드백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누구한테 첨삭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뭐 입사 후 포부를 하면 안 되지. 뭐만 하면 너 내부 고발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입사 후 포부를 왜 하라고 하는 거야? QA 희망하고 있는데 관련 경험을 어필할 수 있는 게 GMP 교육 정도밖에 없습니다. 공부 내용을 어떻게 어필하면 될까요? GMP 교육 들은 거 어필하시고요.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 꼼꼼함, 문제 해결 능력, 대처 능력, 순발력, 아니면 협업 경험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런 걸로 어필을 하시길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어떤 역량을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왜 그러냐면은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직무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거 적용해야지, 저거 적용해야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차원에서 제가 GMP 수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회사 지원 동기는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회사 지원 동기잖아요. 너 이 회사 왜 지원했니? 에 대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직무적으로 결부를 시켜서 저는 풀어내라고 하는 편인데 그래서 직무적으로 풀어낸다면 어떤 거냐면 내 비전이 이건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조건이 회사 규모가 커야 되고 수준이 높아야 되고 아니면은 생산 시설이 잘 돼 있거나 굉장히 규모가 크거나 이래야 된다. 근데 너네 회사가 그렇더라. 그래서 나는 지원했다. 이런 관점으로 쓰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